안녕하세요. 사연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은 서울 외곽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36살 여성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자분의 남편에게는 형이 한 분 있으신데요. 민폐만 끼치는 아주버님 때문에 얼마 전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열받는 일이 있었길래 쓰러졌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외곽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음식점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이 주방을 맡고 있고 제가 홀을 보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곳이지만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어요. 남편과 딸 둘이랑 생활하기에 딱 적당히 벌고 있습니다. 혈압이 올라 바닥에 주저앉아 보셨나요? 최근 시댁 때문에 너무 열이 받아서 처음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봤습니다. 혈압이 얼굴까지 오르는 게 느껴지는데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지면서 드라마처럼 목덜미를 잡고 쓰러졌어요. 저도 장사를 하는 사람이고 홀에서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 웬만한 사람을 다 상대해봤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음식과 함께 술도 팔다 보니 진상도 많이 만났고요. 근데 저희 아주버님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아주버님이 주는 스트레스에 몸도 안 좋아지고 흰머리만 늘어나더니 딸이 저보고 엄마는 왜 하루 종일 화만 내고 사냐고 하네요. 아주버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저희 집안에서 유일하게 대학을 나오셨어요. 어느 산골에 이름 없는 대학 무슨 전공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산에서 일하겠다며 살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버님은 35살이 될 때까지 연애 한번 해본 적 없었어요. 살림 쪽 일을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맏며느리처럼 모든 시댁 일에 시달리고 살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의 장남에 대한 사랑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이지만 안 아픈 손가락이 있을까요? 어떻게 장남 사랑과 둘째 사랑이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아주버님 한마디면 집안이 움직입니다. 저는 딸을 둘 키우고 있기에 장남에 대한 사랑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저희 어머님은 장남에 관한 일이라면 눈빛 자체가 달라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장남, 장가를 보내겠다고 난리를 치시다가 친구도 동네 지인도 다 잃고 집을 옮겨 다니시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아주버님 직업 속이고 재산까지 속여가면서 어떻게든 장가부터 보내려고 하셨다네요. 그래서 아주버님은 선자리에 갔다 오시기만 하면 그날은 어머님과 주선자가 서로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날이에요. 어차피 들통날 일을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다행히도 아주버님은 같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과 잘 되어 만나게 되었고 정말 힘겹게 결혼까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시댁에서 맏며느리 역할은 그만해도 되겠구나. 이제 조금은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화가 많아진 거는 이 시기부터였던 것 같아요. 새로 들어온 형님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아주버님의 벌이는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하는 거였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사업 자금을 허락하고 좋은 프랜차이즈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건 저희 가족은 시댁에서 단 한 푼도 받은 게 없어요. 오히려 어머니 용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학교, 학원 다니고 요즘 물가도 많이 올라서 걱정이 많은데 10년째 같은 인테리어에서 장사하고 있으면서 참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기에 상권도 정말 안 좋은 곳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저희 음식은 워낙 맛있었기에 그 상권에서도 버틸만 했고 조금만 도와주셨다면 좋은 상권에 좋은 인테리어로 대박 날 수도. 아니 조금은 편하게 장사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장남 사업하라고 엄청나게 큰 돈을 아무렇지 않게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장사하고 있는 가게 몇 개는 차리겠더라고요. 결혼한 순간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버님은 그렇게 시댁의 지원을 받아서 술집을 시작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같은 것은 잘 모르시고 술을 좋아하시다 보니 그냥 일반 술집을 차리신 거였어요. 그 사업은 얼마 가지 않아 1년 만에 망했습니다. 장사를 해본 적도 없고 음식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단지 술이 좋다고 시작한 장사니 오래갈 리가 없었어요. 권리금은커녕 가게가 불에 타버렸어도 그보다는 덜 망했다고 생각이 들 만큼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직장을 구할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망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사업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시댁에서는 큰 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는
10원 한 푼도 못 받아서 원룸부터 시작했는데 저 돈이 다 어디서 난 건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이번에는 음식점을 한번 차려보겠다고 하시더니 저희 남편을 2달 동안 아주버님 가게로 데려갔어요. 배운다는 명목으로 데려가서는 월급 한 푼 안 주고 주방장처럼 일 시켰습니다. 아주 호구처럼 당하는 동안 저 혼자 가게 보니라 정말 힘들었어요. 당연히 저희 가게는 손님이 줄어들었어요. 상권도 안 좋고 인테리어도 안 좋은 가게였는데 남편까지 2달 동안 없는 상태로는 최상의 맛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배달 앱의 평점이 많이 깎였어요. 이거 복구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인데 벌써부터 막막하네요. 2달 동안 아주버님을 정말 많이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요? 아주버님은 좋은 상권에 좋은 인테리어로 자본금을 크게 시작하셨는데 저희 집의 모든 메뉴를 배워서 저희 가게랑 똑같이 장사했습니다. 교육비나 그런 거는 전혀 받지 않았고요. 그런데 아주버님의 음식점이 완전 대박이 났습니다. 저희 가게 매출의 몇 배는 될 정도로요. 그러더니 가게를 확장한다면서 더 큰 상권으로 이동해서 장사를 하더군요. 시어머님은 난리가 나셨죠. 역시 우리 장남이 해낼 줄 알았다. 엄마는 우리 장남만 믿었고 성공은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거 저희 남편이 만들어 놓은 성공입니다. 근데 시어머님은 저희가 도와준 이야기는 전혀 없으시고 장남에 대한 성공 스토리만 하루 종일 이야기하시더군요. 그래도 남편이 다시 가게로 돌아왔고 저희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버님이 가게로 찾아왔어요. 저는 처음에 못 알아봤습니다. 가게가 대박이 나자 아주버님은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돈이 좀 생기니까 목소리도 바뀌고 분위기도 바뀌고 입던 옷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바뀌니깐 완전 대기업 사장님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힘도 못 쓰고 저희한테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저희 가게 와서 잔소리를 하네요. 이렇게 장사하니까 성공 못하는 거야. 똑같은 레시피여도 사업하는 사람에게 진심이 있어야 해. 정말 어이가 없어서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그런데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나 봐요. 우리가 흔히 듣는 졸부 이야기처럼 남자가 돈이 많아지고 여유가 생기니 어쩜 그렇게 다들 비슷해지나요? 아주버님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애인이 생긴 거였어요. 늦바람이 정말 무서운 거라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이제야 이성의 눈을 뜨신 거였어요. 가게는 형님이랑 알바들로 운영되고 있었고 아주버님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알아보신다면서 사람들을 만나러 밖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바람을 피우게 된 거였어요. 저는 어차피 알 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지고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심심하면 저희 가게에 아주버님이 찾아와서 자기네 프랜차이즈를 해보라고 권유합니다. 자기 가족이니 섭섭하지 않게 해준다네요. 양심이 전혀 없는 사람 같지 않나요? 아주버님 하루 일과가 저희 가게 들러서 잔소리하고 가고 옆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자기네 프랜차이즈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 동네 파스타집 사장님이랑 바람을 피더라고요. 그 파스타집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여사장님이 운영하시고 나이는 30대 후반이신데 체구가 정말 작고 얼굴도 동안이세요. 예전에는 분위기도 좋고 맛도 좋아서 장사가 잘 되었는데 요즘은 다른 파스타집이 많아져서 장사가 잘 안 되는 곳이었어요. 아주버님은 그곳을 자주 방문하는 것 같았는데 프랜차이즈를 차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두 집 살림 차리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을 방문할 때면 엄청 꾸미고 오세요. 그러던 어느 날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버님이 저희 가게에 온다고 말하고 바람을 피우더라고요. 근데 형님은 자기네 프랜차이즈에 관심 있냐고 묻는 거예요. 저에게 엄청 거만한 목소리로 요즘 얼마나 벌고 있냐고 자기네 매출이 몇 천이라며 가게 자랑을 한참 하시는데 그때 딱 이성의 끈이 놓아졌습니다. 원래 아주버님 일은 신경 안 쓰고 저희 가족만 신경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저렇게 혈액순환을 도와주시는데 저도 보답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아는 사실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가게에는 한 달에 2번 정도만 오시고 정말 바로 나가셔요. 그냥 신메뉴 개발한 거 없냐고만 물어보시고 나가시는데 프랜차이즈는 무슨 이야기예요, 형님? 그러자 형님은
저희 동네에 프랜차이즈를 내기 위해서 도와주고 있다고, 인테리어랑 좋은 상권 개발하느라 정신없다고 했는데 그건 어디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정말 친절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옆 동네에 유명한 파스타집이 있는데요. 원래는 이 동네 맛집이었거든요. 거기 여사장님이 남자복이 없어서 그런가 혼자 가게 운영하다 보니 힘들었나 봐요. 이번에 하는 프랜차이즈는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잠깐의 정적이 흐르더니 그냥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고 1분 뒤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 파스타집이 어디 있고 그 여사장님에 대해 상세하게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신경 쓰일 말만 골라서 대답해줬어요. 올해의 나이는 30대 후반 정도고요. 정말 체구가 작고 동안이세요. 파스타집 분위기랑 정말 잘 어울리시는 그런 품격 있는 느낌의 사람이에요. 요즘 그 사장님 힘들어 하시던데 이번에 좋은 프랜차이즈로 대박 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형님은 다음날 저희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한숨도 못 자고 신경 쓰이는 느낌이었습니다. 형님은 여사장님에 대해 자꾸 묻길래 아주 미치게 만들어줬습니다. 정말 분위기 있고 이쁜 사장님 대박 나셨으면 좋겠다. 사람이 보호해주고 싶고 여리신데 이번 프랜차이즈는 잘 되고 있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형님은 얼굴이 빨개져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주 뒤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처음에 저희 형님 대단한 분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사설탐정까지 구해서 2주 동안 자료를 구하셨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좋은 며느리감 구해보겠다고 엄청 고생하시더니 정말 좋은 며느리 구하셔서 통쾌합니다. 위자료랑 재산 분할, 아이들 양육권까지 변호사를 고용해서 싹 마치셨고요. 자료를 정리해서 아주버님에게 던지고는 지방으로 내려갔다네요. 정말 멋진 형님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그제야 바쁘게 움직였지만 아는 게 없었습니다. 음식은 저희 남편이 알려준 레시피, 요리를 해본 적 없으시고요. 가게의 모든 운영이나 상황은 형님이 관리하셨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아주버님 가게는 박살이 났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없어졌어요. 그 와중에도 아주버님은 계속 애인을 만나고 다녀서 이혼 소송은 더 불리하게 진행되었다네요. 아주버님의 끈기와 열정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은 아주버님은 다시 시작하고자 저희 남편을 또 데려갔어요. 제발 한 번만 사정하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넘겨보려고 해도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그날 그 한계를 돌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을 2달 동안 데려가서 가게를 복구하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더 이상 이 일에 엮이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떼어다가 남편 손을 잡고 시댁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님, 아주버님 다 모아놓고 이야기했어요.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니깐 혼자 알아서 하시라고. 우리가 안 도와준 적도 없고 더 이상 도와주면 우리 가족이 파탄날 지경이라고. 시어머님은 도끼 눈을 뜨시며 가족끼리는 도와야지 않냐? 장남이 망하게 생겼는데 남처럼 이야기하냐? 소리쳤습니다. 저는 가만히 참지 않았습니다. 장남이 지금 이상한 여자한테 미쳐서 이혼당했고 가게도 빼앗기고 시어머님 재산까지 다 빼앗아갔어요. 모든 게 다 파산나고 있는데 우리 가게는 파산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를 책상 위에 던져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족끼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계속 이러시면 우리 남이 되는 수가 있어요. 가족의 모든 걸 망가뜨린 건 아주버님인데 우리 가족까지 망가뜨리지 마세요. 그리고 아주버님 인생이지 우리 남편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자리에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님도 노발대발하시네요. 그래서 남편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져버렸어요. 평생 열심히 살아오고 당신을 위해 살아온 내가 저런 소리 들어야 해? 집에 들어올 때 다 정리하고 들어오던지 아니면 여기서 살던지 결정해서 와. 그리고 집으로 혼자 돌아왔습니다. 제가 가족이랑 연을 끊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저희도 가족이 있는데 가정을 유지하고 행복해야 하지 않겠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 이혼 서류를 주섬주섬 주워서 쫓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갑자기 나가면 곤란하다고. 아주버님은 안 도울 테니 정리만 하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확실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정리를 확실하게 안 하고 집 들어오면 나도 형님처럼 이혼해버릴 거야. 나도 위자료 받고 혼자 가게 차려버린다고 질렀습니다. 진짜 이때까지 참은 걸 미친 듯이 소리쳤더니 갑자기 하늘이 핑 돌면서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참던 게 너무 많았는데 한순간에 다 터져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게 정리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주버님의 인생에 우리 가족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가정에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아주버님은 더 이상 사업을 한다거나 가게를 오픈한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가족은 가족으로 대할 뿐, 더 이상 사업 이야기는 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아직도 제 서랍에는 이혼 서류가 있습니다. 항상 잘 보관하고 있고 우리 가족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서류를 꺼낼 겁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 행복하게 대박날 것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알지는 못하지만 아주버님은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배달 평점 한 점만 떨어져도 한 달 매출이 3분의 1 토막 나는 경우가 있는데 걱정이 크셨겠어요. 앞으로는 사연자분의 가게가 대박이 나고 프랜차이즈까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조언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에 관한 다양한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신청하실 사연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사연 제작을 도와드립니다.